고촌읍 인구 증가에 따라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고촌 파출소는 낙후되고 시민들의 민원 접근성도 부족하고 경찰 근무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촌 파출소를 신설해 올해 5월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김포경찰서 이전에 따른 김포본동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김포본동 파출소 신설을 위한 예산이 통과되었지만 부지 선정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예산을 확보했는데 두 번이나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김포본동의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포 시내 도시공원이나 시민들 안전을 위해 CCTV 확충을 위해 특별 그곳에 12억 원을 확보해서 시민들 안전과 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과 시민들의 범죄 우려가 높은 곳에 설치가 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국정을 정부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에 다양한 부분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아동수당은 태어나자마자 0세에서 취학전 7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모든 아동들의 월 10만 원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을 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예를 들면 이건희 손자같이 엄청 잘 사는 손자들까지 아동수당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서 10%를 제외하고 90%의 소득층에만 주는 걸 그렇게 했는데요. 이걸 실제 집행하려고 해보니까 10%를 상위 10%를 걸러내는 행정비용이 전체 다 주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성쾌하게 자기들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동수당만큼은 보편적으로 주는 게 타당하다 해서 전체 다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이걸 소개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굉장히 정당 대립형 정치 문화가 강해서 다른 당이 주장하는 좋은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경향이 많고 그건 역으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이 아주 모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 외교나 또 교육 문제나 이런 보편적 복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각각 당들이 자기 정강 정책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결정은 참 좋은 사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도 여야가 지금 2월 임시 국회를 못 열고 있어서 국민들 걱정이 많으신데 어쨌든 우리의 정치 문화가 한 단계 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이 기초와 강력 행정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앞에 시도지사가 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했던 좋은 정책은 좀 승계해서 마무리해주는 정책 승계 문화가 그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앞에 시장군수가 했던 일은 후임자가 잘 안 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또 참모들이 막 전임 시장 하던 건데 하지 말자고 막 이렇게 좀 바람을 잡고 막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앞에 시장님이든 도지사든 정책 방향이 잘못돼서 아주 정책적 방향이 흐름하고 맞지 않거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이런 사례들은 당연히 후임지사나 시장이 손절매를 하는 게 맞지만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 정책을 승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기업 비용을 많이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민들께서 전임 시장이 했던 일 중에 잘한 일을 개성해서 마무리를 잘해주는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들한테 훨씬 더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문화가 많이 바뀌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연정이나 협치의 그런 역사적 전통이 없어서 너무나 대립적으로 합니다. 이게 나는 민선지방자치 7기 정도 되고 25년의 역사가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한 단계 차원이 달라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아동수당만 제가 설명 좀 드렸습니다. 넘겨주십시오. 2018년도 제5원실에서 주관한 주요 세미나나 심포지엄 그런 포스터를 그냥 보고 드릴 겸 소개를 드립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달 27, 28일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 70년간 적대적 관계였던 북한과 미국이 그 정상회담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 언론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지만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연 단초를 여는 좀 획기적인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전망을 합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마 처음에 평양과 워싱턴에 상호 연락소를 두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 영변 원자로 폐쇄를 비롯해서 또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미국이 좀 주도를 해서 유엔 제재가 완화되고 예를 들어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또 남북 경제 협력이 재개된다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평화가 경제고 또 돈이고 특히 우리 김포는 평화문화 도시 1번지이기도 하고 바로 접경 지역이라서 역으로 개성공단에 우리 개성공단을 하는 게 아니라 김포 화성 월곶이나 또 파주 쪽에 오히려 공단을 우리 쪽에 만들고 북한의 노동자들이 대교를 놓고 출근할 수 있는 이런 접경지 특별행정구역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김포가 그 쌀 최초의 재배지이고 또 아주 역사적으로 이 한강에 그 한강유역이 있으면서 역사적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지역인데 앞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평화와 그 번영을 함께하고 또 경제교류를 통해서 이 어려운 민생 경제를 돌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쪽에 좋은 기술하고 자본하고 북쪽에 노동과 토지가 결합한다면 지금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보다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훨씬 더 적습니다. 실제 장기적으로는 임금이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이 남북 그 경제 협력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3만 불 뛰어넘는 4만 불, 5만 불 시대로 가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의원 활동한 지 3년이 됐습니다만 당에서는 다른 보직을 전혀 맡지 않고 지역구 해남만 좀 열심히 챙기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작년 전당대 이후에 그 당에서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으라 해서 제가 맡았습니다. 작년 6.13 지방선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부 226명인데 우리 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이 151명입니다. 그리고 강력지방정부 시도는 17개 시도인데 14개에 걸쳐서 저희 당 출신 분들이 시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당의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는 기초강력 또 기초부의 강력의회위원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위원회입니다. 저는 상임위원장이고 최문순 강원지소 공동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서 황명선 논산시장이 공동위원장을 있는데요. 제가 이걸 참 잘 맡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경기도나 서울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굉장히 좀 좋기도 하고요. 지금도 당 지도부와 함께 그 내년도 예산정책 협의회를 경남을 지나면 저 며칠 전에 갔다 오고 전국 17개 시도를 다 순회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애로사항도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 김포의 해난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 그 위원장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 상임위원장직을 좀 잘 활용해서 김포의 해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열심히 하라고 주는 얘기를 하고요. 열심히 했다고 받는 것도 있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두관 의원님께서 직접 현안 질의를 받으실 건데요. 손 드신 순서대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기동 그 새마을 제2장 맡고 있는 배상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김두관 의원님께서 시정 보고를 하셨는데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감동받았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가 더 많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두관 의원님 앞으로 나이 드시죠? 예. 네.
그러면 나이 드시면 어디로 가실 겁니까? 뭐 봉사활동도 하고 뭐저 경로당에도 가고 아,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 신도시라 그래가지고 아파트도 생기고 일집 상가도 생기고 거기에 보면은 빌라촌 비슷하게 생기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시정에 보셔도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나이 드시면은 전부 노인회관을 가셔가지고 아니면 집에 계시면은 치매 걸려서 빨리 치매 요양원을 가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노인복지원에 가셔가지고 그 교육 시스템을 받게 되면은 국가 예산서부터 듭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서부터가 줄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하시는 일은 참 진짜 훌륭하고 좋은데 그 방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개통이 장기동 1400번지서부터 1600번지, 1700번지까지 3개통이 있습니다. 통에 그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 분들은 전부 다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비가 오면은 처마 밑에 여름철에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할머니 뭐해요? 비 맞고 갈 데가 없어요. 옆 동네 가면은 야 이년아 뭐하러 왔어 이년아 가. 다 그러는 동네예요. 그러면 그 방면을 어느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튼 저 김두관 의원님께서 그 방면 좀 어떻게 좀 잘 좀 처리하셔가지고 앞으로 시정활동이라든지 국가에 대해서 일을 하시려면은 어린애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지금의 복지관에 뭐 저기 도서관 짓고 뭐 이런 사람들은 거기 가는 사람들도 일부분이고 그 사람들은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네? 그 나머지 노인복지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힘없는 사람들이 말도 못해요. 돈 있으면 뭡니까? 네, 자식끼리 다 뺏어가는 회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우리 아까 아동 수당만 설명했습니다만 올해 노인 수당들도 이제 기초 노인 수당도 25만 원 올리고 또 그 국가 치매도 이제 국가 전문병원에서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정중 그 보험 문재인 케어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좀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더 하고 싶지만 또 국가 예산이라든지 또 야당의 정책 뭐 제동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그 산업화를 주도했던 어르신들한테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아마 뭐 그 어떻게 그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한 지금 10년 박근혜 이명박 정부 10년 노무현 김대중 정부 10년 약 20년 전으로 올라가면 전체 우리 GDP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3% 정도 됐습니다. OECD 평균이 전체 국가 총생산의 한 22~23%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그래도 생산적 복지, 뭐 노무현 정부의 참여형 복지 이런 걸 통하고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뭐 누리 예산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복지 예산들이 많이 늘어가는데요. 그래도 뭐 우리 그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또 애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게 많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어려운 계층들에 대해서 더 많은 그 복지 혜택 이런 걸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건의해 주신 경로당 뭐 미비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를 짓는 과정이라든지 또 새롭게 그 들어온 풍무 역세권의 아파트도 들어오고 주상복합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충분하게 문화체육시설이 갖출 수 있도록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아마 시에서 지도를 할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제가 시에 잘 건의를 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 심부름해야 될 부분은 심부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김포시 농민회 회장 최병종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계속 그 한강 수중보 철거에 대한 논의들은 이제 정부와 서울시, 김포시, 고양시 여러 이제 각 기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김포 농업용수, 논의 농업용수를 바로 그 수중보 앞에 신곡 수중보 그 앞에서 이제 용수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수중보 철거할 시에 김포시와 계양, 강화 모든 농업이 좀 이제 이렇게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하는 것이 선대책, 농업용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운 이후에, 그리고 수중보 철거, 그리고 이제 그 환경 문제 내지는 이제 남북교류 이제 염화강과 이제 같이 연결되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철거를 하는 줄 아는데, 그 의원님께서는 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고, 김포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한강수중보 철거 전 농업용수 대책을 세우려는 의원님의 서명을 이 자리에서 김포 시민들 앞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병종 그 김포농민 회장님께서 그 농민을 대표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셨는데요. 신곡수중보의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대정 문제 등 환경 문제 등등해서 수중보 철거 지난번에 소방대원 두 분이 아깝게 순직을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수중보 철거 논의들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참 저도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그 수중보를 철거했을 때 만조시에 바닷물이 올라오고 그 물로 우리 쌀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쌀농사를 짓는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께서 매우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사 짓는데 차질이 없는 그런 먼저 대책을 세우고 아마 이 문제가 철거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고 지혜도 건의하고 협의할 때 그런 점들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고촌업 의정 보고 때도 농민 한 분께서 그렇게 건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전체 의정 보고서를 마치고 나면 시하고 당정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 센트럴자이 1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입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남해군 쪽에 독일마을하고 그 옆에 예술촌 그쪽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같이 갔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우리 의원님의 천견지명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포에서도 남해 독일마을에 그 버금가는 그런 명소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조금 더 추가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 신도시의 그 하파인 그 화산에 정체 모를 건물들이 지금 여러 동 자꾸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일부에서는 아울렛이다, 또 아니면 뭐 농축산물 뭐 유통센터다, 도계장이다, 여러 가지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거기 공사를 하게 되면은 미관상으로도 문제지만은 또 이게 이제 거기에 배수로나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쪽 우리 나베니체 앞 수로로 연결이 될 게 뻔한데, 그 부분에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하나님교회 때문에 우리 신도시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 또 보면은 어차피 그 하천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고창 정수장에서 나베인체가 시작되기까지 한 70m 구간이 1년 내내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은 악슈부터 해가지고 물 색깔이 거의 뭐 검정색으로 변해 있는데, 거기를 좀 복개를 하셔가지고 나베니체 부족은 공영주차장을 좀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종합병원 부지라고 한 곳이 있는데, 거기 부지가 적어가지고 대학병원급이 못 오겠다는 이야기들을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려우면은 준 종합병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시 차원에서 보건의료원 정도라도 해가지고 거기를 계속 빈터로 놔두지 않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뭐 지하철이라든가 뭐 교통망 때문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인가 눈 2, 3cm 오니까 신도시에서 고촌을 나가는데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걸려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뭐 보면은 각 정당에서도 그렇고
삼척도로라고 그래가지고 R&D 도로를 마곡까지 뚫겠다고 15분 소요된다고 공약하고 뭐하고 했으면서 그 도로가 고작 일산대교하고 연결하는 도로뿐으로밖에 안 쓰고 있는데 뭐 저기 김포에서는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그 서울 접근권을 위해 가지고 R&D 도로를 좀 건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감사합니다. 센트럴 자이 센트럴 자이 대표회장님께서 많은 건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아마 저도 정리를 하는 중이고 저희 보좌관이 아마 정리하고 있을 겁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 협의하고 또 우리 보건시를 할 일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체 모를 건물이 허산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저도 궁금합니다. 시에서 아마 그 합법적인 허가를 얻어서 아마 지었을 건데 보통은 이제 이 허가 낼 때 어떤 일을 한다고 해놓고 실제 그 내용을 다르게 가져가는 케이스가 우리 김포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함께 꼭 살펴보겠고요. 이 토지의 용도 변경 이런 부분은 또 LH하고 시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도 있고 아마 그 용도 변경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해 주신 걸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 한번 다녀오셔서 독일 마을하고 박원숙 탤런트가 사시는 원예술촌을 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당시 제가 24년 전에 군수를 해서 꽤 오래돼서 독일 마을 제가 한 20년 전에 만든 것 같은데 요즘은 관광 명소가 돼서 좀 많이 찾아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김포도 5개 읍면 쪽에 그런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아마 시에서 여러 가지 구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도 아주 새로운 명소로 가능하고요. 덕포진이라든지 문수산성이라든지 김포를 잘 살리면 바로 그냥 서울에 1000만, 경기도 1300만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그런 점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배후도시가. 인천광역시가 지역 총생산이 지금 부산광역시를 앞섰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물론 중국과 교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서울이나 경기도라는 한 2500만 그 배후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가 부산을 추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포는 서울에서 1시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명소를 잘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관광객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축구협회하고 축구센터가 김포에 만약 유치된다면 축구협회 근무하는 상근자들도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김포의 신도시나 김포시에 살지 서울에서 출퇴근할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되면 뭐 전 세계 축구팀들이 다 오게 되고 또 우리 생활체육도 쉬는 시간에 그런 축구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요. 어쨌든 김포 가치를 2배로 높이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건이 잘 정리해서 시에 전달할 건 하고 우리 의원실에서 체크해놓고 정리할 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잠깐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강신도시연합회 회장 한정수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시장님 오셔서 저희 질의를 같은 내용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질의를 할 것 같은데요. 앞선의 뭐 교통 부분, 뭐 교육이라든지 복지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들었고요. 저는 이번 활동 처음 들어와서 지금 지켜보고 의정 보고도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참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활동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포도시철도랑 또 GTX 부분 연결하는 부분, 5호선 연장하는 부분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 생각하고요. 저희 지금 버스 건이랑 또 저희 지하철 지난번에 눈 오는 날 저희가 시장님이랑 같이 저희 지하철 시승식을 참여했는데 제가 시청 입구까지도 못 가고 1시간 40분 걸려서 나갔어요. 방금 박상규 회장님께서 안내하신 것처럼 눈이 오면은 정말 여기 오기읍면동이라든지 장기동은 너무 취약해요. 그나마 이번 눈에는 대비가 좀 돼서 시민의 불편이 조금 감소는 했어요. 근데 이게 눈이 오면은 상시적으로 이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라베니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빈 상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뭐 풍부동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장기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곽으로 빠져나가도 빈 상가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김포에는. 그렇다 보면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라베니체 부분 같은 경우는 특화적으로 좀 지정을 해주셔서 저희 보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같이 소상공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지어놓고 그 다음에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이게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눈썰매 잠깐 개장을 해서 조금 북적인가 싶더니 그것도 잠시 한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빛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디자인들을 넣던지 아니면 기획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고요. 아니면 둘레길이나 아니면 뭐 생태 공원이라든지 이런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둘레 코스를 좀 만들어 주신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해 보이고요. 저희 장기동이랑 온양동 뭐 다양하게 해서 연장을 해서 뭐 관광화 시켜주는 부분도 검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뭐 대물거리 부분도 나왔는데 김포는 솔직히 제가 여기 와서 잠을 설칠 정도로 잠을 많이 깼어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도 지금 여기 몇몇 분 계시지만 새벽에도 저희가 허산 밑에 가서 감시 활동도 해보고 서구청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정말 지겹도록 전화도 많이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주하신 공장 주인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물론 공장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저희 나라가 500제곱 이하명 총량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대기업이 김포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미 총량제 포화 상태여서 대기업 유치는 꿈도 꾸지 못할 형태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5개월도 부분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김포 전체 지역이 환경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고 공장이 이미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할 건지 부분도 지금 먼 미래를 봐서 앞으로 후손들한테 물려줄 땅인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 부지 부분도 휴면지로 너무 오래 남다 보니 저희가 여기 신도시 들었을 때 뭐 각종 분담금 너무 많이 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휴면지로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 부지가 뭐 풍무동 지역으로 옮겨간다는 말씀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그 휴면지를 어떻게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할 건지 그리고 체육부지 시설 부분도 지금 너무 휴면지로 오래 남아 있어서 보기 좋지도 않고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와주면 감사하겠는데 어느 분이 그 땅을 매입을 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기동 부분이 좀 발전적인 모습을 보고 싶은 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논의에 왔을 때 우리 시에서 좀 충분하게 대응을 잘 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굉장히 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면도 있고 또 충분히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우리 시험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잘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해서 두 번째 논의에 왔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잘 대응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시민들께서 평가를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10시부터 정확하게 점심시간까지를 포함해서 3시간 동안 뭘 했냐면 국회에서 난개발 방지 포럼이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대표는 연sun구 홍익대학교 유명한 건축학 교수하고 이현욱 의원이라고 경기도 하성 지역구던 국회의원 공동대표를 하고 저를 비롯해 난개발이 많은 김포 또 그 하성 그리고 경남 김해도 우리 김포 이상으로 난개발이 돼서 문제가 많은지 그 김해 국회의원 민홍철 또 경기도 강주가 일부는 한강 그 상수원 구역이라서 제재를 받지만 그 제재를 안 받는 강주시 지역 굉장히 난개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주의 임종성 의원하고 우리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난개발 방지 포럼이 오늘 창립을 하고 3시간 동안 토론했는데요. 거기도 그 주로 주제 발표한 김동근 국토연구위원이 우리 건물대리 또 이 대원면 이런 항공사진까지를 다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이미 지어진 그런 난개발된 부분을 어떻게 이제 치유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
앞으로 또 이 개별 공장 입지를 허가를 해서 법을 피해가지고 굉장히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십 년, 30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법을 정하면 그 법을 또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개발업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도 이제 국토부에서도 나오고 환경부에 나오고 그랬는데 국토교통이 우리 국회에서는 상임위 국토교통위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또 국토교통부 환경부 또 뭐 각계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오늘 포럼이 출범을 했는데 제일 먼저 케이스로 건물 대리 문제를 어떻게 좀 해소할 방안이 없는데 이게 점심 먹을 때 하도였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걸 모델로 해서 국가도 예산을 좀 투입을 하고 뭐 시도하고 이렇게 해서 모델을 잘 모범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도 좀 적용해 보자 이런 가장 먼저 연구하는 걸 건물 대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대리 때문에 아마 김포시의 가치가 아마 엄청나게 다운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잘 몰랐던 사람도 지난번에 방송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참 시에서 꾸준하게 그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만 해도 환경 오염, 환경 피해 주는 공장들을 바로 그냥 문을 닫게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다 5대 보험 들어가게 하고 그러지. 우리 건물 대리에 있는 주물 공장 같이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이 회사를 할 수 없거든 이미. 사실은 저는 뭐 진짜 이번에 이제 정 시장이 새롭게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힘을 보태고 여기 있는 분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쨌든 김포가 환경과 개발과 보존이라는 게 보존을 조화라는 게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 건물대리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잘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자영업 라비니치 이런 쪽에 경기 활성화 문제는 시나 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약간의 그 보조나 서포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아무래도 이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상인의 이런 쪽에서 좀 멋진 아이디어랄까 어떤 활성화에 대한 기본안을 내면 그 시에서 좀 더 보태. 뭐 시에서 그런 전문가들이 있으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낼지 몰라도 그거는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적답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뭐 김포 전반적인 그 어려움, 영세 그 자영업자들 어려움은 뭐 김포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요. 이제 경기 뭐 성장하고 저 소비 촉진 이런 거 다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 저희들이 심부름할 수 있는 부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송현미입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저희 애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김포시 그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고교 평준화는 경기도 그 있는 주요 시에서도 다 이미 거의 많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고 이재정 교육감도 확대하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김포시는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향후 몇 년 안에 이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경기도 내에서 지금 여러 개 그 기초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고요. 우리 김포시도 한 5년 전부터 관련 추진단체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계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단계가 고교 평준화 타당성 용역의 발주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공로 과정 거치고요. 공청회를 거쳐서 김포시에 가장 적합한 그 평준화 제도나 이런 게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용역 발주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늦어도 올해 상반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용역이 발주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 여러분의 참여인데요. 그냥 용역이 무턱대고 발주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김포시에는 고교 평준화가 꼭 필요하다는 서명 작업에 동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서명부가 접수되고 그러면은 용역이나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경기도 교육청을 교육위원회 따로 없고 경기도의회에서 이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원 네 분들께서 힘을 합치시고 저희들도 함께 하면 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가졌는데 일부에서는 또 평준화에 대해서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 조금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고교 평준화 쪽이 큰 흐름이고요. 제가 오래전에 기억인데 경남에 진주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진주고등학교 동문들이 굉장히 이 평준화가 되면 하향 평준화가 될 걸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주시 같은 거는 보니까 진주, 대하고, 동맹고, 명신고 4개 고등학교가 다 명문이 되더라고요. 우리 김포도 평준화되면 하향 평준화에 대한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좀 더 고급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젊은 자녀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김포도 저는 개인적인 내 느낌으로는 김포가 평준화되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 인적 자원이 있는 곳이다 해서 난 지금 고교 평준화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도 좀 발상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우리 도의원께서 올해 예산 꼭 확보하셔서 용역하고 우리 다수의 우리 시민들께서 평준화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끌어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장기동 오남 포스트빌 아파트 입주민 김일수입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3가지만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장 공약사항인데요. 경찰서 뒤 종합병원을 짓겠다 했습니다. 그거 한 건 하고요. 오남 포스트빌 옆에 양로원 부지 지금 부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그리고 도서관 뒤 그 부지에 수영장 들어온다라는 말씀이 들었는데 그걸 수영장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종합병원 입지로는 아마 입지가 좁아서 아마 병원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아마 잘 안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병원하고 고려병원이 고려병원 상당한 큰 역할을 잘 하고 계시긴 하지만 김포시가 60만, 70만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우리 병원이나 고려병원보다 더 큰 병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런 병원들이 또 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어쨌든 우리 김포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은 저희들이 시가 노력하고 저희들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원 부지는 지금 우리 질의하신 선생님께서는 여기를 어떤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변에 들으신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양로원이 들어올지 아니면 중학교로 들어올지 그걸 어떻게 김포시하고 이야기가 돌았습니까? 저하고는 지난번에 한번 그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 유치원을 옮기고 학생 수가 늘어나서 그 학급을 증축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그 유치원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 학교를 더 증축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학부모 교장선생님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그런 입장을 전달은 했습니다. 전달을 했는데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는 않고요. 장기도서관 뒤쪽의 공간에 대해서 개인 소유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개인이 아마 체육시설을 통해서 수익사업 겸 시민들에게 좋은 수익사업으로 수영장을 했으면 바람은 있지만 개인이 수익이 나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수영장 할 수 있는 계획은 당장은 없고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수영장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문화체육시설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그런 요구나 기대가 높기 때문에 결코 김포시가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어쨌든 이런 문화체육복지시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개인이 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김포시가 장기 발전 계획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내년에 끝나고
새로운 도시발전 계획을 2035년까지를 겨냥해서 새로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문화체육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의해 주신 것을 잘 정리해서 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네를 방문하여 주신 김구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구 둥근 둥근 가지마다의 뿌리는 김구만 의원님께서 내주신 겁니다. 간단하게 이걸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아마 염려해서 그 의정활동 잘해달라는 격려 말씀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김포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제 고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국회의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김포의 그런 우리 현안에 대해서는 잘 심부름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포에 밀린 숙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3년 전에 국회의원을 출마하면서 사실은 공약을 좀 그 대행 프로젝트 그런 공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같이 일하는 분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제가 진단하기로는 김포에 밀린 숙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밀린 숙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꽤 큰 밀린 숙제 한 7, 8가지 중에서 거의 다 뭐 지금 된 것도 있고 곧 될 것도 있어서 얼추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강 시내폴리스 같은 경우는 영상산업단지입니다. 판교밸리 같은 게 되는 문제인데 그게 한 8년, 9년 정도를 지금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뭐 어쨌든 환경부, 또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모든 그 인허가 절차를 완벽하게 해소를 하고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시내폴리스 안에 도로를 내는데 84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그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기획예산처에서 18억 한 번 이렇게 그 설계비하고 돈을 얻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18억 3천만 원인가 이번에 넣었지만 그 돈이 확정된다는 건 곧 840억이 확정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각순환도로 1조 6천억인데 올해 910억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910억이 된 거는 어쨌든 2023년까지 한 5년에 걸쳐서 올해는 910억이지만 내년에 사업 진척에 따라 3천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1조 6천억 완성을 하는 건데 기재부에서 시내폴리스가 안 된다고 안 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를 감시하는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안에 내부 도로까지 하는 예산까지도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 시행자하고 김포도시공사하고 이 시공사하고 이 재정이 파이낸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연계가 되고 저기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저도 애가 탑니다. 사실은 저희 계획대로 됐으면 지금쯤 30층, 40층 주상복합도 올라가고 호텔도 지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영상산업단지, 블록체인밸리 이런 게 돼서 그야말로 김포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상징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데 진척이 안 되니까 저로서도 얼마나 깝깝하고 시민들한테 미안한데 일단 지금 올 7월까지 사업이 안 되면 경기도에서 해소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그 사업 시행자하고 우리 도시공사 시청이 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연일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다 욕심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뭐 개인을 폄하해야 할 생각은 없지만은 사업 시행자가 약속을 많이 어겼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그 제키고 다른 사람으로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또 법적으로는 이분이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포시가 가처분 소송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사업 시행자가 최근에 법원에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일이 지금 고여 있는데 어쨌든 좀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해서 그 시내폴리스 사비를 비롯해서 홍무역세권, 고촌으로 복합산업단지, 걸포 육지구를 비롯해서 대행 프로젝트만 김포에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있고 주택조합이 한 10몇 개 있는데 그것도 좀 걱정입니다. 10몇 개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좀 재정이 건실해서 좀 운영이 잘 될 것 같은 전망이 들고 10개는 지금 불명확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지금 자기 집을 가지려고 몇 천만 원씩 지금 돈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땅도 없고 진행도 안 되고 있고 이래서
굉장히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 주택조합 설립에 관한 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논의들이 활발한데 또 검찰차고 협의를 하니 그렇게 하는 건 또 개인의 뭐 자유로운 경제 행위를 제한하는 데서 검찰 측에서도 뭐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할 때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거지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데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이 법을 개정하기도 쉽지 않은데 김포에 지금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주택조합에 그 집을 사겠다고 이렇게 몇천만 원씩 낸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여튼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해난과 관련해서 시가 잘 관리할 겁니다. 저희들 이제 국회도 좀 거들고 우리 시민들도 시정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또 다른 이 최진덕 도의원, 이계영 도의원, 심재 도의원 가셨지만 우리 도의원 네 분이신데요. 경기도는 이 웬만한 나라보다 커서 경기도 의원들을 좀 우리 시민들이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좀 잘 활용하시고 경기도는 뭐 예산 30조, 예, 교육 예산이 36조입니다. 그 경기도는 웬만한 나라보다 더 큰 도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하려면 국회보다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잘 인원해서 김포가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뒷받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출직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하셔야 될 건 시민들이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 그 장시간 저희 이 의정 보고회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뭐 지역위원회 언제든지 사무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저기 강성민 보좌관은 우레에 살고 있고요. 여기 오늘 다른 국회 행사 때문에 안 왔습니다. 김경훈 보좌관은 그 고촌 1서태에 살고 있고 저는 풍무동에 살고 있고 뭐 다들 이렇게 김포에 있기 때문에 또 이한대 비서는 지금 내보시죠. 예. 나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 잘 활용해서 심부름 시키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예, 역시 장기동답게 예, 수준 높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장기동 화이팅! 김포시 화이팅! 김두관 화이팅!